4.15 부정선거 투쟁 국민운동 본부,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최선두에서 투쟁하는, 그야말로 국민의 희망이 걸린 그런 시민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대표 박주연 변호사님은 미래를 여는 청년 변호사 모임의 또 대표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의 현재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투쟁하는 세력이 주로 60, 70대 이 노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박주연 변호사님과 같은 이런 젊은 분들이 이제 앞장서서 나서기 때문에 국민 전체에게 무한한 그런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연일을 너무 동분서주하시면서 이 정권과 대법원과 심지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여당이 합작해서 벌이는 이런 엄청난 이런 부정선거 세상, 이것과 맞서서 싸우고 계시는데, 이 최근에 보면은 이 국민의힘당 대선 후보 결정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그 모바일 투표 여론조사 시스템을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지키려고 한 것과 똑같다. 더구나 우리 박주연 변호사님께서 바로 엊그제 국민의힘당 대선 후보 경선 부정선거를 하려고 하는 그 징후가 적발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 지금 뭐 우리 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정말 심각한 것이, 좋습니다. 예, 지금 그 심각한 것이 그 여론조사 ARS 모바일 조사와 관련해서 참관인들이 그 일련의 과정을 전부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중앙선관위가 주도하는 이런 여론조사 그리고 그 모바일 조사 등에서 참관을 아주 형식적으로, 정말 수박도 그냥 겉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부분적인 파편만 거달게 하게끔 만드는 그런 참관을 하게 함으로써 결국 부정선거의 가능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끔 가능성을 높이고 그 부정선거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무산시키는 그런 지금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례로 오늘 여론조사 참관을 했던 이제 증인에 따르면 지금 랜덤 번호 발급 여부를 확인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 여론조사 업체는 그걸 확인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돌리는 번호가 뭔가 랜덤하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그 표본을 추출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여론조사여야 번호 발급해야 되는데, 그 랜덤 발급하는 것인지를 살펴볼 수 없게 하고 있고, 그리고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직원들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상당수가 아르바이트생들을 쓰는 것으로, 정직원이 아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신원에 대해서도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게 되었다. 없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을 만큼 지금 대한민국 그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에서도 그러한 지금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아주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특정 후보, 이를테면 뭐 황교안 후보에 대한 지지가 지금 밑바닥에서는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여론조사 업체에서는 그것을 반영하지 않거나 반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한 이유는 이런 뭐 아마추어리즘적인 그 여론조사 업체의 실태, 그리고 중앙선관위 모바일 모바일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참관을 못하게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여론조사 설문 내용에서도 특정 후보에 대한 선호나 선택 여부를 결정할 수 없게끔 하는 여론조사였습니다. 그건 이제 사기나 업무방해 혐의로 이제 고발이 될 예정이고요. 지금 어쨌든 지금 그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모든 국민 혹은 모든 유권자가 믿을 수 있게끔 운영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투명하고 공정한 그 여론조사나 모바일 조사나 ARS 조사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없게 함으로써 근본적으로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품은 채 지금 우리 진행되고 있다. 결국 중앙선관위에게 엄청난 권한을 지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이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대표 이런 사람들은 4.15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눈뜬 장님과 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데, 바로 이 4.15 부정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여론 조작이라든가 이 선거인 명부, 심지어 이 전산 이런 것까지 전부 조작을 해서 한 걸로 지금 총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심지어 투표지 한 표를 바꾸치는 그런 이 천인 공노할 행위까지 한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거기다가 당의 대선 후보 경선 이른바 모바일 그리고 여론조사 70%, 당원 모바일 투표 30% 이걸로 결정하는 이런 투표 시스템을 의뢰했다는 자체는 그야말로 이것은 부정선거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행위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가장 강력하게 그렇습니다. 하는 후보가 지금 황교안 전 대표이신데, 지난 이 대선 후보 토론 과정을 바로 직전에 보더라도 다른 후보들은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 경선 부정선거 조작 이런 데 대해서 전혀 관심을 조차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인데, 이 어제 그 문화일보에 우리 국토본에서 낸 광고를 보게 되면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나왔던 검표 결과 나왔던 부정투표지들 그 가운데 더욱더 경악하게 하는 것은 우리 박주현 변호사님 선거인 명부를 대조해 본 결과 그게 어디 영등포 어딘가요? 그 선거인 명부가 양산 어딘가요? 영등포가 연수 2개 다 있는 112살짜리가 나왔다고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네. 1886년생 뭐 100세 이상이 지금 136명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령 투표인을 투표인 명부에 선거인 명부에 집어넣어서 그들이 투표를 행사한 것으로 만드는 이런 무서운 짓을 저질렀다 하는 유추가 가능한 것이죠, 박 변호사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통합선거인 명부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시스템도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는 그 100세 이상의 인구를 그 행안부 주민등록 시스템에서는 대폭 줄였습니다. 너무 많은 나이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 심해서 걸린다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좀 그 인원을 또 줄인 바도 있고요. 그 주민등록상의 그 인구 시스템에 있는 자료가 통합선거인 명부에 반영이 돼서 유권자가 이제 투표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기입을 하게 되는데, 지금 두 명부가 다르다는 게 하나 입증이 됐고요. 하나는 또 통합선거인 명부에 있는 사람들이 유령표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 특히나 대한민국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나이가 지금 유권자 명단에 있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고요. 사실 20대 총선까지는 뭐 많아봤자 10%에서 12%였습니다. 사전투표율이. 그런데 21대에는 이제 26%, 뭐 30%에 육박하는 그런 엄청난 사전투표율을 기록을 했는데, 그 엄청난 사전투표율은 실상은 그 가짜 명단에 있는 사람이 투표를 한 것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통합 선거인 명부를 우리 민정욱 후보 또 양산을 또 영등포을 이 고발인 측의 변호인단에서 그 통합 선거인 명부를 공개를 하라고 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명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죠. 이제를 공개하지 않아서 이제 공개를 하라라고 얘기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주 정도에 선거인 명부에 대한 열람 등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 국민들의 압박이 있기 때문에 이제 대법원에서도 그 절차를 겨우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선거인 명부 열람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런 가짜 투표 인원을 어느 정도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전투표에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일률적으로 한 12, 3% 가량이 민주당 후보가 당시에 그 미래통합당 그 야당 후보를 압도하는 이런 일률적인 통계적인 게 나와서 이것은 신의 조작이 아니면 있을 수 없다 하는 그런 그때 적발이 됐는데, 다시 말하면 이러한 그 유령 투표인 명부를 가지고 사전 투표 그 투표 내용을 조작했다는 그 혐의가 날이 갈수록 뚜렷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인천 연수을과 양산을 그리고 이 영등포을 여기에서 그 재검표를 한 결과 엄청난 그런 부정 투표지들이 나왔고, 그것을 뭐 감정한다고 대법원에서 천대엽 대법관 또 뭐 조재현 대법관 이런 양반들이 가져갔는데, 그 뒤에 여기에 대해서 전혀 재판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또 정해진 이 청주 그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재검표 일정을 대선 후로 연기한다고 하는 이러한 있을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는데, 이 대법관들에 대해서 무슨 고발 조치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작년에 이제 직무유기로 고발이 됐었는데요. 지금도 고발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 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직무유기로 대법관들을 고소를 하셔도 그 직무유기는 여전히 현행범이기 때문에 그 대법관들에 대한 고소와 수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대법관들은 공수처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제 과천에 있는 공수처에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뭐 그 화천대유, 권순일 고문 계약 등을 통해서 지금 이제 50억 클럽 멤버 중에도 권순일 전 대법관이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제 재판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이 있죠. 그리고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권순일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었고, 통상적으로 대법관의 임기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임기를 같이 했던 기존의 관행을 완전히 뿌리치고, 대법관 퇴임 이후에도 중앙선관위원장을 한 몇 달 더 했습니다. 이러한 것에는 권순일이 이 부정선거와 관련이 아주 큰 거 아닌가라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지요. 그것처럼 지금 대법원은 뭐 하천대유 사건과 더불어
4.15 부정선거로 인해서 정말 그 권위의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대법관들의 이러한 그 천인공노할 그 죄악은 이번에 이재명과 대장동의 화천 대윤지 뭐 그 게이트를 통해서 정말 엄청난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김만배라고 하는 그 화천대유 최대 주주, 사실상 소유주 그자가 다니면서 오늘 그 보도되는 걸 보니까 권순일이 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이재명의 선거법 대법원 판결을 좌지우지한 그 대법관들 중에는 권순일이와 같이 그 재판 거래를 한 것 같은 그런 대법관이 또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죠. 자, 예,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예. 이렇다면은 이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대법관, 그리고 이 이재명의 선거법 소송 대법원 판결을 이 재판 거래를 한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 대법관들, 이거는 정말 이거 탄핵이 아니면 대법관들은 지금 현재 이 판사들은 그 직위를 뺏을 수 없는 그런 헌법이죠. 네, 그렇습니다. 탄핵이 아니면은 지금 헌법에 의해서 보장된 국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법관을 함부로 탄핵시키기가 좀 어려운 것이죠. 다만 스스로 옷을 벗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그 이재명의 판결은 정말 기상천외했습니다. 사실 통상적으로 지금까지의 법리를 깡그리 무시하고 만든 법이고, 권순일이 이제 캐스팅 보트를 지었고 가장 빨리 퇴임을 해서 지금 화천대유 그 수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이제 제일 먼저 거론되는 것이지, 그 당시 무죄 판결을 했던 사람들, 뭐 예를 들면 김재형, 민유숙 그 두 사람도 그 무죄 판결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뭐 저쪽에서 좌파에서 추천했던 뭐 대법관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것에 그 무죄 판결을 했던 대법관들 전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대법관이기 때문에 계좌 등을 살펴보면은 뭐 별 없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박영수 고문 딸, 박영수 고문 그 친인척, 이런 사람들한테 그 화천대유의 엄청난 수익금들이 이렇게 전해진 것처럼 그 대법관들한테는 그들 이제 직계 관계, 그 친척, 인척, 뭐 혈족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흔적이 남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법조인 가족들 중에도 로펌 등을 운영을 하면서 그 로펌에 화천대유와 그 부당하게 계약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수익을 가져간 그런 곳이 있다면 그것 또한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아마 이제 뒤져보면은 상당히 많은 것들이 거론될 것이고, 거기에는 이제 개발 비리 이쪽과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와도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유감스럽게도 그 이재명 쪽에는 양정철, 유근영 등이 그 부정선거의 주범으로 주목을 받는 자들이 그 캠프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권순일도 엮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결코 그 부정선거가 결코 뗄 수 없는 것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 둘 화천대유와 부정선거가 같이 엮일 수밖에 없고 결국 같이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에서부터 대법원장, 대법관, 뭐 중앙선관위 할 것 없이 얽히고 설켜서 이렇게 또 뭐 경기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이 부정을 식은 죽 먹듯이 하는 이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은 이제 부정 부패 공화국이 아닌가, 이제 이런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 변호사님 외로운 투쟁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자, 이대로 만약에 이 선거법도 현재 사전투표와 전자개표제 그대로 투표 선거법을 가지고 또 중앙선관위가 마음대로 여론조사기라든가 선거인 명부를 가지고 주물럭거리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 이제 4개월도 안 남았는데 이렇게 된다고 할 때에 자, 이 속에 들어가서 부정선거 투쟁을 하고 있는 황교안 대표라든 이런 사람들 같이 그 당을 함께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식으로 지금 국민의힘 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고 또 대통령 선거가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그걸 어떻게 이 부정선거를 막아야 될 것인가? 지금 우리 국토본 어떠한 이 플랜과 이 전망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잠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제적인 예. 힘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뭐 사실상 국제적인 그 부분은 또 뭐 격리도 있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가 좀 있고요. 지금 이 부정선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재투표, 국민 투표를 우편 투표를 허용한다 이런 것부터 해서 이제 부정선거의 그 움직임은 곳곳에서 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거를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부득이 지금 대선 열차가 가고 있고 선거가 치러질 수밖에 없다면 저는 일단은 지금 황교안 후보가 지금 민심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아서 4강에 당연히 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조작이 없다면요. 떨어지면 조작인 거죠. 떨어지면 조작인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황교안 후보가 4강에서 이기고 또 11월 9일인가요? 그때 이제 최종 대선 후보가 결정이 날 텐데 아마 그때쯤이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다 부정선거를 인지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더욱더 공론화가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국민들이 이제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부정선거에 대한 처벌 그 여론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때쯤이면 또 그 이재명이가 구속될 수도 있고요. 구속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재명 캠프에 들어갔던 부정선거 세력들이 또 분열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대선 경선을 하다 보면 완전 상대방 진영에 있는 다른 정당의 후보나 진영 사람들이 밉지만 더 미운 사람들이 자기 진영에서 서로 싸운 사람들이 미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과 이낙연의 사이가 상당히 안 좋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또 부정선거의 흔적들이 또 더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낙연과 서른 역시도 사회로 부정선거를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진영이지만 이재명에 있는 쪽에 있는 사람들도 부정선거를 알고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피 튀기는 또 경선을 하다가 뭐 이재명이 구속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발생해서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하나씩 나온다면 결국에는 그것 또한 이제 국민들한테 알려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부정선거는 더 빨리 알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이제 최악의 경우가 이재명이 당선되고 모든 국민들이 이거 부정선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총칼을 들어야 하는 뭐 전쟁을 치를 수도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이 부정선거에 대한 그 인식을 국민들과 공유를 해서 만약에 부정선거 현장을 덮치거나 아니면 부정선거를 더 이상 못 저지르게 막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지금 방송 끝나고 이제 지금 정당 경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부정의 여지들이 지금 있어요. 그 부분을 항의하러 갈 겁니다. 특정 누군가를 찾아서 항의하러 갈 건데 이 항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부정선거 세력들이 움찔하게 만드는 거죠. 움찔하게 만들어서 만약에 100%를 할 것을 뭐 한 20, 30%로 줄일 수 있다면 저는 승리한다고 봅니다. 물론 그 부정선거를 단호하게 응징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들의 의식을 깨우는 거, 국민들에게 부정선거를 알리는 것이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역할을 지금 황교안 후보가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후보들도 부정선거를 알쏭달쏭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치인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정치인이 정말 가장 중요한 국민의 주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래도 황 후보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까닭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각종 증거들을 보면 부정선거를 신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은 이제 부정선거 세력들도 이러다가 진짜 죽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것이고 그만두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권은 교체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하는 우리 전래의 그 속담이 있습니다. 이들이 지난 4.15 총선거 또 그 전에 있은 지방선거 이런 등등에서 무소불위의 부정을 저질러 온 혐의가 지금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도 석연치 않습니다. 이재명이가 이 대장동에서 이런 엄청난 부동산 비리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이 대에서 특집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 이재명의 지지도가 압도적으로 다수 나오는 것도 그것도 뭔가 조작되지 않는가 이런 게 지금 되고 있어요. 의심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국토본에서 국토본을 전이대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결국은 부패공화국이 되면은 국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박 변호사님 정말 큰 국민의 그 응원과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몸조심하시고 오늘도 건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말씀을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원래 19대 대선에 대한 부정선거 소송을 제일 먼저 친 사람들이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의 징후를 저쪽 더불어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빨리 포착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또 이쪽 우파에도 그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알려줘가지고 지금 이게 거의 공론화 직전까지 지금 온 상황인데요. 결국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불의와 불법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화천대유로 인한 엄청난 부패 고리들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바와 같이 부정선거 역시도 공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부정선거가 우리 국민의 주권이기 때문에 느낌이 안 와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권이나 추상적인 부분이잖아요. 근데 화천대유는 금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탁 느낌이 오는 것 같아가지고 이 주권과 관련된 이 추상적인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해가지고 국민들에 더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부정선거의 징후들이 지금 포착되고 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부정선거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 황교안 후보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가 있습니다. 제 페이스북에도 공유하기를 눌렀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어떤 부정선거의 징후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는 당연히 4강에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지만 혹시나 우리가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가 안 나온다면 투표하신 여러분들이 아마 각 인정을 하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를 취합을 해가지고 선관위의 결과하고 현저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판을 엎어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더 이상 그렇습니다. 더 이상 부정선거는 허용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국민의힘당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이 석연치 않을 때는 이 모바일 투표라든가 K보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모든 투표 절차를 100일에 밝히라고 하는 거센 국민의 함성이 나올 것이고 그때부터 이제 파멸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박 변호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충성. 감사합니다.